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MLCC 관련주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해볼게요. 자, 2분기 예상 실적,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다시. 그래서 예상 실적 부분과 이제 현재 구간에서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MLC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MLCC 쪽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지만 작년에 그냥 대부분의 매출이 MLCC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 사업부에서 1조 1171억이 나왔죠. 그래서 1조 클럽에 작년에 가입하는데 크게 견인을 했다 볼 수 있고 이게 다라고 보면 돼요. 실제로 실적은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이 1조를 살짝 넘겼잖아요. 그죠? 보시면 1조 살짝 넘겼죠. 근데 컴포넌트 사업부가 제가 뭐라 했죠? 1조 1171억 이렇게잖아요. 그러면은 1조 1171억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선가 돈이 샜네. 그렇죠. 어디서 샜냐면은 이제 모듈 사업부, 모듈 솔루션 사업부 이쪽에서 이제 889억의 흑자를 냈고, 그럼 남은 3개의 부서가 있다라고 했죠. 사업부가 3개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디냐? 기판 사업부, PCB 쪽 있죠. 기판 사업부 쪽에서 기판 솔루션 쪽에서 이제 1879억의 적자가 났다. 그래갖고 이렇게 총 합산되니까 1조를 살짝 넘었다. 그러니까 MLCC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계속 MLCC 쪽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근데 좀 다행인 거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여기 예상 컨센서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예상 컨센서스를 미중 무역 전쟁이 전체적으로는 한 2분기 정도에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2분기에 해결이 안 됐죠. 실제로 타결 협상을 거의 이제 마무리라는 이제 합의문까지 작성해 놓고 중국이 뒤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고 요 예상 컨센서스를 솔직히 지금 낮춰잡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이거 2분기에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고민이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시장에서 컨센서스를 이거를 낮춰주고 있는 거예요. 기대치를. 그래서 2분기에 원래 매출액 2조가 넘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1조 9,387억으로 좀 낮춰줬고요. 이렇게 하면은 전년 대비해서는 플러스 7.1%인데 전분기 대비해서는 소폭 하락이죠. 그래서 한 9% 정도 마이너스 되지 않겠느냐. 요런 식으로 이제 낮춰잡고 있어요. 점점. 기존보다 낮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934억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요 부분도 조금 낮춰서 1900억대가 아니고 1700억대로 낮춰서 1750억으로 낮춰 잡았어요. 그러면은 부담이 이 실적을 만족시키기에는 부합하기에는 좀 부담이 좀 덜하겠죠. 기업 차원에서.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셔야 돼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좀 어렵게 흘러가는 거 아니야? 그건 맞아요. 오케이. 맞는 말이에요. 100번 말씀하셔도 맞는 말인데 기업에 부담이 되는 거.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못 올라오고 여기 밑에서 벅벅 기어다니고 있는 거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낮춰 잡는 게 다 자연스러운 거고. 근데 이제 실적을 부합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예상 컨센서스 같은 경우도 조금씩 낮춰 잡고 있어요. 8조 이쪽을 8조 5천억 이상을 잡아놨는데 8조 5,480억을 잡아놨는데 이것도 8조 2,340억으로 낮춰 잡았어요. 그러면은 대충 봐도 3천억 이상을 낮춰줬죠. 그러니까 부담이 좀 덜한 거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에 1조 클럽이었잖아요. 요거보다는 당연히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덜하다 해서 이제 8,837억이었는데 요 부분도 8,206억으로 낮춰 잡고 있어요. 조금 부담이 줄어드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그만큼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당장은 타격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야. 안 좋은 건 안 좋다라고 인정을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대신 이제 예상 컨센서스를 낮춰놨기 때문에 부합하기에는 조건을 맞추기에는 이제 조금은 편안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는 이제 조금 악영향이 있을 거고, 갤럭시 S10이 잘 팔렸었는데 이제 뭐 조금 부진해질 거고, 이제 폴드가 나오죠. 폴드랑 노트에 기대를 해봐야죠. 그래서 요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카메라 모듈이 좀 악화된다라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실적은 MLCC 쪽에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MLCC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폴드하고 노트 같은 경우는, 노트는 뭐 당연하겠죠. 5G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5G에는 자연스럽게 MLCC가 기존 4G 롱텀 에볼루션보다 LTE보다는 20-30% 정도 더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부품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력 소모가 점점 갈수록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터리도 고용량을 쓰잖아요, 점점. 2000대에서 3000대로 넘어가고 또 배터리도 높아지고 하는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 그 PC만 해도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파워, 과거에는 뭐 300W짜리도 쓰고 했는데 요즘은 뭐 600W 이상도 막 쓰잖아요. 전력 소모가 커지니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력 소모량이 클 거고, 이 부분을 전력 소모량이 클 때 이 부분을 안정적으로 조절해 주는 게 MLCC란 말이에요. 전력의 양을, 공급하는 양을 일정하게 공급하게 만드는 뭐 전력댐 같은 역할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필요하다. 발전할수록, 전자기기가 발전할수록 MLCC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스마트폰, 뭐 태블릿, 웨어러블기, 뭐 PC, 노트북, 뭐 전기차 등등 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존에 뭐 800개에서 1000개인데 필요한 게 이건데, 뭐 20%에서 30% 확대되면은 최소로 잡으면은 800개가 950이 되는 거고, 1000개가 1300개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50에서 1300개 사이 정도로 지금은 뭐 대략적으로 추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좋아지는데,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스마트폰이 얼만큼 팔려 나가느냐. 당장의 수익은 IT 쪽에서 나와요. 이런 스마트 기기 쪽이나 이런 IT 쪽에서 당장의 수익이 나오는 거고요. 미래의 먹거리가 전장용 같은 경우는,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하시면, 전장용은 아직까지 삼성이가 좀 약해요. 그래서 뭐 내년부터 해가지고 뭐 서서히 이제 점유율을 늘려나가겠다, 뭐 이런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무라타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이 무라타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 감소하고 안 좋아지는 게 IT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무라타는 당장 돈 되는 것보단 앞으로 돈 되는 전장용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대신 전장 쪽은 이제 무라타 쪽이 이제 잡고 있는 거죠. 1위가 무라타고 2위가 삼성전기인데 기술 격차가 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신뢰성에서 무라타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천천히 야금야금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다. 그래서 IT 쪽을 당장은 포기를 못해요. 삼성전기는 이게 당장 지금 현재 돈이 되고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스마트하게 생각해서 이거를 뭐 기술력이 딸리네 어쩌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IT로 돈 버는 쪽을 하고 있으니까 돈을 벌어 투자를 많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투자에 대한 부분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PLP 사업부를 삼성전자에 넘겼잖아요. 이게 돈 먹는 하마란 말이에요. 올해도 여기에 1조 투자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1조를. 당장 수익이 안 나. 이게 수익이 나봐야 내년부터인데 내년에도 얼마나 날지는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시작이고 뭐 내후년이나 뭐 그 나겠죠. 근데 내년에도 어느 정도는 나겠지만, 뭐 본격적인 거는 뭐 첫 술에 엄청나게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FOPLP 쪽을 넘겼으니까 당장 들어가는 돈은 줄어들었다. 그래서 1조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이거 키핑 됐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끌어오던지 자체적으로 사용하던지 했을 텐데 1조가 키핑이 됐죠. 여기에다가 이거 매각자금 같은 경우도 당연히 키핑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요거를 투자를 하게 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럼 1조에다가 7,850억 매각자금, PLP, FOPLP 매각자금, 여기에다가 무선 충전 사업부를 또 캠트로닉스에 매각해서 이게 210억 있죠. 그러면은
1조 요거는 제외하더라도 적어도 8천억 정도는 이제 MLCC 쪽에 투자할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안타까운 거는 그동안 열심히 돈을 진짜 돈 들여가지고 여기 막 갓 때려박은 FOPLP 쪽이 내년부터 이제 뭐 확정이라기보단 본인들 목표인 거죠. 삼성그룹에 내년부터는 이제 실적이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올해 팔아먹었다라는 게 조금 중장기 성장성으로는 조금 기분이 좀 나쁠 수는 있지만 그거랑 이제 MLCC 업황이 좀 회복되는 게 좀 더뎌진다는 거,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요게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이 MLCC 쪽에 아예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졌다. 요 정도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꾸준히 언급 드렸고, 그래서 뭐 전장용으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요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뭐 부산 공장에서는 전장 라인 뭐 본격 강화한다 이런 부분은 계속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중국 뭐 텐진 공장에도 5,733억을 투자해 가지고 전장용 쪽으로 이제 신축을 해서 올해 말에 해서 내년부터 이제 양산을 시작한다고 하죠. 상반기 정도에 양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는 짧게 보실 분들이 MLCC를 보시면은 안 된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올해 초 1월부터도 계속 말씀드린 게, 급하신 분들은 반도체를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MLCC나 분명히 업황 자체는 좋아질 거고 앞으로는 더 많이 쓰일 텐데 얘는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리니까 이걸 다 기다리실 수 있는 분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반등이 나와도 계속 가지 못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 11만 5천 원 구간 가면은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얘는 좀 느리다. 계속 11만 5천 원 요 구간에서 넘어가면은 이타로, 넘어가면 이타로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구간까지밖에 못 보지 않겠느냐, 당장은. 요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워낙 뭐 시장도 어렵게 흘러갔으니까 중국이 뒤집은 다음에 협상을 뒤집은 다음에 바닥에서 기어다니고 있죠. 10만 원 아래서 기어다니고 있는데 일단은 10만 원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 9만 8천 원 회복은 당연한 거고, 요 구간, 이 마의 구간이에요. 지금 저항권에 올라왔는데 다행히 거래량은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를 빨리 돌파해줘야 돼. 10만원을 돌파해서 안착하고 요 61선까지 올라타주면 그때부터 좋을 것 같아요. 다행인 거는 뭐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급락한 다음에 21선 기울기가 급격하게 내려오는 구간이라서 이런 구간에서는 돌파하기 어렵다. 돌파 시도 나와도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죠. 이렇게 완만해질 때, 21선이 완만해지고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를 돌파해서 안착해야 되는데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거래량 실어가지고 이제 목요일날 돌파를 해줬고, 이제 금요일은 요렇게 쉬어가면서 기대감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여기 맞고 이렇게 맞고 밀릴 수도, 한번 밀렸다 갈 수도 있는 거고, 바로 이렇게 돌파한 다음에 위쪽에서 안착해서 쉴 수도 있는 거고, 두 가지 다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 그런 자리에서 기대감을 갖고 뭐 붙여놨고, 지금 같은 경우는 묻어놓고 이제 신경 안 쓰실 분들이 들어가는 구간이다 보시면 돼요. 20만원 아래 구간에서는. 당장 뭐 올해까지도 모르겠어요. 수익이 나면 좋고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고, 나면 좋고 요 정도 생각이고, 내년 정도는 돼 봐야지 나오지 않겠느냐. 조금 선반영되면은 올해 뭐 하반기에 좋아질 수도 있긴 한데, 연말쯤엔 좋아질 수도 있긴 한데,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금리가 인하돼서 지금 금리 인하는 거의 뭐 기정사실인 거잖아요. 금리가 인하돼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아닌 금리가 인하되면은 저축이나 이런 안전자산 쪽에 이율이 낮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잡는데 다른 투자처를 알아보고, 그러면 위험 투자 쪽으로 오고, 선진국형 쪽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개발도상국, 이제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몰려올 수 있는데, 지금 신흥국 쪽에서 기존에는 신흥국 들어간다라고 하면 중국에다가 비중을 많이 늘렸는데 지금 중국의 비중 늘릴 상황 아니잖아요. 그럼 신흥국 하면은 그나마 제일 안정적인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인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은 그나마 안정적인 국가가 한국인데
이제 미국 리스크는 요거죠.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껴 있으니까 이거 고래 사이에 껴 있는 새우 아니냐, 새우등 터지는 거 아니냐, 요런 개념인데 얘네도 삼성전자는 알잖아요. 삼성전자 안 돼. 그럼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삼성 그룹주에는 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요런 막연한 기대감은 있어요. 아직까진 막연한 기대감이에요. 요건 나와봐야 아는 거고. 우리나라가 위험하다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투자금이 뭐 좀 잘 안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최근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들 수급은 전체적으로 코스피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또 양호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기대감을 모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현재 아직까지 물론 기대감인 건 맞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알고 가셔야 돼요.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느냐, 매수 여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환경은 조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룹이 삼성 계열사 뭐라는 것도 이제 뭐 작용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뭐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2025년까지는 올해가 고비인 것 같고, 내년부터 해가지고 2025년까지는 연 8% 정도는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뭐 삼성이 또 뭐 좋아지고 전기차 쪽이 빠르게 이제 확산이 된다고 하면은 8%보다 조금 더 상향 조정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요거는 이제 뭐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 자체는 의심을 아무도 안 해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앞으로 향후 성장성은. 근데 지금이 힘든 시기인 건 어쩔 수 없어요. 재고가 남아들고 메모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MSC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는 메모리는 올해 하반기면은 될 가능성이 높고, 뭐 감산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MSC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까지 좀 어렵고 내년 상반기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뭐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죠. 이게 근데 그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미중 무역 전쟁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약간 좀 탄력적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참고해서 고려를 하고 계세요. 삼성전기는 단기보다는 중장기 쪽으로 보시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기업과 함께 성장할 만한 요런 기업이지, 단기로 이렇게 막 치고 빠지고 할 기업까지는 아니다.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10만원 요 구간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 회복하면은 뭐 1차 목표는 11만 5천 원이에요.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돌파해주고 안착하면은 돈의 힘으로 더 갈 수는 있겠죠. 업황의 힘이라기보다는 더 가면 돈의 힘인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로 이제 자금이 막 쏟아져 들어오면은 돈의 힘으로 더 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게 볼 필요도 없고, 지금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할 필요는 있다. 이 관점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 있잖아요. 기분 나쁜 거는 중국이 판을 뒤집어 엎어갖고 미중 무역 전쟁이 좀 더 길어졌다라는 거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업황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뭐 그냥 쭉쭉 간단히만 봐드릴게요. 사마 콘덴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사마전기에 뭐 전해질 콘덴서 제외한 모든 콘덴서를 생산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적층 세라믹 콘덴서 쪽 뭐 이쪽 분야는 당연히 사마 콘덴서에서 담당을 뭐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쪽에 전력용 콘덴서 쪽도 기대감이 있다 해서 뭐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죠. 지금은 주가는 여기 52,000원 구간으로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아쉬운 점은 요거 21선 있잖아요. 요 분홍색 선. 요거를 아직 올라타지 못했다는 점. 그러니까 얘를 올라타면은 조금 더 안정적이 될 수 있다. 한 대충 쉽게 지금 52,840원 뭐 요 정도인데 53,000원 안착을 해서 거기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좋아질 수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래봤자 1차는 뭐 56,000원대 요 구간에서 61선 맞고 한번 이렇게 쉬었다가 이걸 돌파해서 56,000원 쪽 돌파하는 거. 여기를 돌파하면 좀 더 강해질 수 있다. 1차, 2차인데 53,000원은 무조건 안착을 해줘야 되는 거. 이거 안착을 못하면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53,000원은 이건 무조건 올라가줘야 되는 구간. 이해하셨죠? 53,000원을 회복을 못하면은 얘는 여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 그리고 56,000원 같은 경우는 안착하면 추가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구간.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삼성전기가 11만 5천 원이었다면 사마 콘덴서 같은 경우는 6만 7천 원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초에 거드린 그 가격 그대로 움직이고 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뭐 양극재랑 뭐 MSC 쪽이랑 뭐 양쪽 다 기대감은 있어요. 근데 MSC가 조금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다 오래 걸려. 미래 산업에는 다 걸치고 있는데 전기차 쪽도 걸치고 있잖아요. 양극재 쪽으로 해서 전기차 쪽에 걸치고 있잖아요. MLCC에도 걸치고 있죠. 돈 되는 거는 참 잘 해놨어요. 기술력 뭐 잘 갖춰갖고 잘 해놨는데 둘 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MLCC는 좀 많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전기차는 조금 더 MLCC보다는 이제 지금 현재 수급 들어온 게, 그러니까 전기차 업황이 아니고 전기차 종목들의 수급이 이쪽 업계의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조금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요 뭐 하단 부분에서는, 이 양봉 하단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지지력 테스트가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면은 뭐 13,500원 구간인데 13,500원 유지해주면 제일 좋은 거고, 아니면 요거 한번 밀렸다 12,000원까지도 열어놓는다 생각하고 뭐 보실 수는 있겠죠.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요 14,000원 구간 돌파해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 14,000원을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한번 16,000원을 건드릴 거고, 바로 돌파하면 좋겠지만 한 번에 돌파할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살짝 밀렸다 간다 해도 16,000원 안착하면은 18,000원까지는 뭐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전기차주들이 좋으면은 이 18,000원도 한번 돌파해 볼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일단 18,000원 가고 나서 얘기하자고요. 아직 뭐 요 61선 21선도 못 뚫었는데 뭔 지금 뭐 18,000원을 논하고 있어요. 그죠? 이 이유를 논할 이유가 없어.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14,000원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16,000원 넘어가고 그 다음에 18,000원을 보는 거지. 단계별로 봐야 된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뭐 2차전지 응급제용 실리콘 뭐 복합 산화물 쪽하고, 뭐 이쪽이 올해 뭐 80억에서 올해 80억인데 이제 2022년까지 1,000억 대를 예상한다. 이거 엄청난 성장이죠. 3년 만에 이렇게 성장하면 대단한 건데, 이것도 말 그대로 얘도 전기차랑 그냥 같이 걸쳐 있는 거예요. 소재 쪽으로 해서. 그래서 걸쳐 있는 거고, MLCC랑 이제 태양전지용 이제 전도성 페이스트 쪽, 이쪽도 뭐 관련돼 있고, 그래핀도 은근슬쩍 껴놓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뭐 그래핀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 뭐 이쪽 응급제 쪽하고 이제 MLCC 그리고 그 태양전지 쪽, 뭐 이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삼성전기나 사마콘덴서보다는 이런 그 대주전자재료나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탄력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는 오늘 거래량부터 치러가지고 61선, 21선을 안착을 해줬죠. 16,000원 넘어가줬고 61선, 21선 둘 다 돌파를 하는 양봉이 나왔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 주가 레벨이 지금 제일 높은 게 아닌가 싶고, 흐름이 좀 빨라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뭐 2,000원 단위로 18,000원, 2만원, 22,000원까지 이렇게 2,000원 단위로 저항 구간이 있으니까 참고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대주전자재료는 뭐 좋은 모습을 보였다. 다음 주 초에 만약에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서 16,000원 전후 이렇게 온다면은 16,000원 전후 구간에서는 약간 아래도 좋고, 이 구간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겠느냐. 뭐 대신 이렇게 조정받을 때 거래량이 너무 많이 늘면 안 되겠죠. 거래량을 줄여서 이렇게 조정받는다고 하면은 중요해요. 이거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조정을 이렇게 받으면은 그거는 이제 한번 관심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모텍 같은 경우는 얘는 뭐 안테나 쪽하고 뭐 같이 하고 있는데, 뭐 이제 MLC도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쪽으로도 이제 뭐 기대감을 같이 모으고 있는데, 뭐 5G 쪽 되고 하면 뭐 당연히 뭐 이 안테나나 모터 뭐 EMC 쪽은 좀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요 종목도 21,000원 정도는 안착해 줬는데, 지금 21선, 61선 요 구간을 돌파해 줘야 돼. 그러면은 적어도 21,500원 위쪽, 지금 21,600원대 정도의 61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500, 600원 정도 뭐 요 구간을 일단 넘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500원 요 구간 넘어가면은 이제 24,500원까지 볼 수, 여기 돌파하면 이제 시세를 다시 한번 만들 수 있게, 또 다른 시세를 만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아모텍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MACC가 이제 최악은 좀 벗어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반등 구간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요런 개념인데, 요 단기 반등이 나오면은 매도 구간으로 활용해야 될 가능성도 보이고 하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LCC만 하는 쪽보다는 지금은 수급 쪽이 전체적으로, 전기차 쪽은 제가 괜찮은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렸죠. 전기차랑 같이 하는 쪽, 뭐 코스모신 소재나 대주전자재료 이쪽이 좀 나은 것 같고, 뭐 IT 쪽 같이 하는 이제 아모텍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쪽이 조금 좋고, 사마콘덴서랑 삼성전기는 지금 수급이 좀 필요해요. 반등 타이밍은 둘 다 왔는데 삼성전기랑 사마콘덴서는 수급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어디가 좋습니까 하면, 지금 현재 레벨은 대주전자재료, 얘가 지금 제일 좋고, 그 다음 이제 뭐 코스모신 소재랑 그 아모텍 같은 경우가 그 뒤를 달리고 있고, 얘가 1번 제일 현재 주가 레벨이 제일 좋은 거, 2번이 코스모신 소재랑 아모텍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삼성전기랑 삼성전기, 그리고 삼화 콘덴서, 뭐 요렇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위가 대주전자재료가 현재 주가 레벨로는 1순위 조정받으면 사야 되는 거, 코스모신 소재랑 아모텍 같은 경우는 요 바로 위에 있는 저항대를 뚫어줘야지 좋은 거, 삼성전기랑 이제 삼화 콘덴서는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으니까 얘네는 기준 양봉이 일단 나와줘야 돼요. 대주전자재료 아까 보셨듯이 이런 거래량 실은 양봉을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해요. 거래량 실렸고 양봉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삼성전기랑 사마콘에서 이게 하나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해가 빠르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매매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라면 이런 기준 양봉이 나오거나 기준 양봉이 나올 것 같은 그 가능성이 있는 날, 거래량 실리고 양봉을 뽑아내려고 매수세가 좀 체결 강도가 좋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런 날 삼성전기랑 사마콘덴서를 보지, 그 전까지는 뭐 그냥 관망하고만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대주전자재료가 조정을 받거나 코스모신 소재 아모텍이 저항을 돌파하는 거를 보는 게 빠를 수도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아직까지도 똑같아요. 1월 달에 말씀드린 관점 그대로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2분기 컨센서스를 낮춰놨으니까 부합하기에는 좀 부담이 줄어들어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좀 나을 수 있다.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하단에 있는 요 좋아요 표시 있죠? 따봉 표시 눌러주시고, 요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고, 알람 설정하셔야지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중요하죠, 주식 쪽은. 그리고 요 맨 아래, 영상 맨 아래로 내리시면은 요 터치하는 구간이 있어요. 터치해서 숫자 3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숫자 3이 잘 봤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